예, 미국 증시 어제 나스닥 4% 하락을 국내 증시는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들 보고요. 대응 전략 세우죠.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다시 덜커덩거리는데요. 네. 소위 이제 뭐 기술주 중심이죠. 떨어지는 게 기술주가 소위 이제 뭐 금이 좀 가는 것인지 또 국내 증시는 선방하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는 게 분명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발하는 몇 가지 트리거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액면 분할, 액면 분할로 인한 수급상의 호재가 사라졌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는 테슬라의 유상증자 건이었어요. 금액 자체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EPS 희석, 즉 주당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주식 개수가 많아지니까 이익 대비 주당 순이익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EPS의 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국 투자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따른 매도세가 있었을 것인데 이게 어떻게 고점에 딱 붙으면서 터지게 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오늘 하락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신뢰를 더 악화시킨 것은 소프트뱅크의 콜옵션 매수가 이제 막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막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아직 청산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큰 자금인데 네. 아시다시피 콜옵션은 10배에서 20배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데 4조 5천억을 청산을 못했다면 이게 마진콜을 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일까?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중에서는 얘가 이건 청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것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그리고 또 기술주들이 워낙 상승도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국 시장은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저는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긴 한데 주의함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 강한데 듭니다. 좀 비이성적으로 강하다. 네, 강하죠. 어제도 그리고 이제 펑펑 뛰는 게 막 바뀌면서 뛰거든요. 그렇죠. 업종과 종목을 바꾸면서 급변동.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 관리 일부는 이제는 조금 한국 시장 이런 태도 필요하겠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혹시나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수익 내면 되고,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이런 자세로 시장에 대할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어쨌든 간에 고평가 내지는 과매수 영역에 있지만 그걸 미리 짐작하고 시장을 예측해서 도망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현금을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 네,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금 마련했던 종목이 하늘을 치고 위로 올라갈지라도, 예, 저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한, 좀 어떤 밸런스를 잡는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이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뱅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한 9할 이상으로 아닐 거라고 봐요. 이미 다 청산 끝났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진콜이 나오거든요. 마진콜이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 있는 거죠. 마진콜이 나오고 또 마진콜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 시장에는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만길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오늘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의 태도를 보건데 오늘 시장이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진짜 강하더라고요. 물론 지수는 떨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시장이 너무 열띠니까 한 발 약간 옆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한 발 약간 옆에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무서운 얘기를 오늘 하셨네요. 왜냐하면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매도를 부르면서 순간적으로 그날 하루에 주가가 20몇 %, 22%가 3%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수급상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런 급락이 오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매도 연장 이런 거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에 유리한 환경인데, 삼성전자가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 확 올랐다가 또 조정 받았다가 확 가고, 사실 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부품주 쪽으로 좀 에너지가 쏠림 현상도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호재가 여러 가지가 같이 네. 떴습니다. 첫 번째 호재는 미국에서 수주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신 수주를 했습니다. 통신업종, 뭐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통신업종 수주가 하나 떴고요. 또 하나는 하웨이가 내년도에 전망치를 5천만 대, 2억 5천만 대 만들던 애들이 5천만 대, 5분의 1 토막을 내가지고 그 스마트폰 출하량을 네. 확 줄였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갖고 갈 것이고요. 반대로 또 하나의 호재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그 퀄컴이라든가 그다음 엔비디아의 그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수주를 하고 있어요. 받고 있죠. 파운드리. 네. 근데 이 부분은 멀티플을 많이 높이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웨이가 삼성전자 메모리와 그 반도체 사업 분야에 있어서 매출 순위로 약 4위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하웨이가 저렇게 아무 장사를 못한다 이러면 사실은 가장 많은 공급을 해주던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두울 수도 있어요. 매출에 타격이 예, 있는 거죠. 악재예요. 분명히 악재인데,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비메모리 수주를 더 하게 되면 메모리는 평가를 그냥 쏘쏘하게 합니다. 왜냐면 원래 잘하던 거고 이제 할 사람도 없고 너무 뻔한 사업이니까. 근데 시스템 반도체, 소위 말하는 비메모리 쪽에 수주가 앞으로 더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삼성전자를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밸류를 다시 매기게 예, 되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 요거는 같이 겹친다면 이게 이길 수도 있어요. 이 저희 시스템 반도체 수주권이.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인 거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통신 장비나 5G 쪽도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당연하죠. 네네. 네, 삼성전자 네. 밑단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주를 받을 네네. 수 있고요.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주가 있을 것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장비 그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시장이 늘 뭐 명암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어쨌든 에너지 전체가 늘어나긴 하고 이전보다 많아졌지만 네. 그 사이즈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좀 공백이 비니까 상대적으로 공백이 좀 비는 쪽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소위 언택의 대장주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쪽은 글쎄요,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매력을 좀 잃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컨택 위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은가요? 오늘 그 미국에서의 기술자 하락은 조금 의미가 있고 네. 한번 바라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뭐 더 이상 뭐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슬슬 뭐 백신이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나온 뉴스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희망 사항들이 계속 뽀글뽀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많이 올라갔던 기술주는 떨어졌습니다만 그간에 그냥 쏘쏘했던 은행주나 이런 것들은 낙폭이 크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생활이 정상화로 내년쯤에는 돌아가지 않을까요? 일정 수준 이상? 네, 내년 상반기 끝에쯤엔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3에서 6개월 먼저 반영한다는 측면을 보면 곧 다음 분기 정도 된다면 그 흐름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많이 올랐고 게다가 이제 악재도 떠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국 쪽에서의 어떤 변화 흐름이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단초는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연속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럼 미국의 테크 주식들이 조금 쉬게 된다면 한국의 이런 당연히 언택의 대표주들도 같이 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는 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컨택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 컨택 쪽에는 삼성전자 말씀하셨고 다른 네. 섹터들은 자동차? 네, 그 기존의 네. 전통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소위 말하는 시크리컬이라고 표현되는 네. 그런 업종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못 갔던 주식들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수 있죠. 돈은 많으니까. 네. 예, 돈은 많으니까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상황들은 요번에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이제 시장의 전형적인 블랙스완이 터지지 않는 한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조정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매수의 업종이 달라지는데 돈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힘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을 때 이제 카카오 게임즈 뭐 한참 그 공모청약 할 때인데 공모청약해서 몇 주 받느냐보다 관심 있는 거는 거기 들어갔다가 주식 못 받고 나온 엄청난 자금들이 정시에 남을 거냐, 네. 혹은 뭐 얼마나 남을 거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왔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추론이 되는지 뭐 카카오 게임즈도 얘기 나온 길에 잠깐 언급해 주셔도 좋고 그 유동성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규모가 이제 CMA는 40조대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예탁금은 60조대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줄 거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흐름의 변화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있어요. 그러시다면서요? 네. 네, 현장에서 보기에는 물론 이제 저의 입장이 일반적인 입장은 아닐 거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애쓰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미국으로 가던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실제로 증권사들 입장에 보면 대형 증권사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무료 수수료가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일부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 기반이 해외 주식이 더 커졌어요. 포션 자체가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무료 수수료가 많으니까 물론 네. 비중이야 뭐 거래 비중이 이쪽 훨씬 크겠죠. 키움, 뭐 삼성, 뭐 이런데 그죠? 네, 맞잖아요. 대형사들 미래에셋, 네, 그쪽에서 해외 주식 거래 대금 수수료가 더 커진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쏠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투자자들은 뭔가 어디에 너무 쏠렸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중과 같은 길을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투자를 잘하든 못하든 알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대중들이 지금 많이 쏠려 있어요. 해외 주식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쪽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데 대기 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냐면 내가 절반은 해외 투자할 거야. 뭐 이런 분위기인데 빅테크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빅테크에 대한 신뢰성이 깨지면 국내 쪽으로 이 자금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넘어옵니다. 이제 부동산 자금이 이쪽 넘어오는 거는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 투자하다가 한국 투자하는 거는 밥숟가락을 왼쪽으로 뜰 거냐 오른쪽으로 뜰 거냐 이 정도의 차이예요. 밥을 먹을 거냐 국을 먹을 거냐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예탁금 보시면 되겠어요. 예탁금이 다시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표현이 아니고 다시 줄어들 거냐 옛날로 아니면 덜 쪼그라들 거냐 덜 쪼그라든다면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안 오겠다. 뭐 이런 정도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미래 영역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제 나스닥 4% 급락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 흐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림들이 좀 그려졌습니다. 전략도 세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